과외, 학습지 하나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비용은 늘어나고 어디까지 사교육을 해야 될까요? 단골 질문이거든요.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5개? 좀 한다 하면은 5개 정도는 쉽게 다니죠. 근데 이게 사교육이라는 게 학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외, 학습지 다 통틀어야 되니까 5개는 많은 거 아니죠. 그냥 많이들 한다라는 거니까 많이 5개 이게 아니고 그 정도는 뭐. 사교육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공교육을 벗어난 합의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니까 다 들어가죠. 그쵸. 아유 50만 원? 하나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올바르다 아니다를 따질 수가 없는 게 그냥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막 하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경우는 사실 좋은 경우는 아닌 거죠. 내가 진짜 그게 너무 필요하고 아이가 꼭 이걸 해야 돼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사교육이라는 게 아니 이것도 해야 된대 라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따라하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건 맞죠. 1번 아이의 의견을 묻는 거고요. 2번은 엄마 의견을 듣는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은 이거는 이제 그냥 확률상으로 아이랑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 평소에 그 낮 시간 좀 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파악이 어머니보다는 더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는 게 이제 일단은 맞고, 근데 그 우선적으로는 아이한테 묻는 거죠.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사교육은 정말로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자전거 타기 자전거 배우기 이거 사교육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체육 그건 당연히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건 당연히 하는데 자전거 타기 사실은 뭐 당연하지도 않네요. 그 인라인도 뭐 넘어지면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빨리 정확한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거죠. 자전거가 뭐 정확한 자세가 있어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자전거도 부모님이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우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에서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부모님이 다 케어해줄 시간이 없죠?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라고 했을 때 어감이 되게 막 뭐 돈을 주고 이런 것도 배워 이런 느낌이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냥 부모님이 가르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좀 나 대신 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지고 있고, 비유하자면 운전 연수 같은 거예요. 가족이 해줄 수 있는데 가족한테 연수 안 받잖아요. 싸우니까.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의 사교육이 요즘은 훨씬 많다. 뭐를 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심지어 저희 남편은 웬만한 건 다 외주를 주자라고 말하거든요. 저희 집은. 현명하네. 네, 왜냐면 아이랑 싸우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잔소리 같고, 선생님한테 이제 들으면은 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줄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넘기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줄넘기는 수행평가나 뭐나 계속 등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좀 연습을 안 해갔으면 본인이 좌절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또 좀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줄넘기는. 그리고 성장에도 좋고 살이나 뭐 건강 관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어렸을 때는 예체능이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커갈수록 이제 본인 방향도 잡히고 내가 공부로 간다 그러면 이제 학업으로 딱 집중하고 그 외에는 이제 취미로 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어릴 때 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그것 중에서 내한테 맞는 거를 취미 활동으로. 그러니까 학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 진짜 학업에 관련된 거로 좁혀지죠. 그러니까 개수는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비용은 늘어나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대신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죠. 수학 학원에서 4시간씩 있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이것저것 우리 아이가 다 잘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아이한테 투영하니까 이런 것도 잘해야 돼라고 이제 더 아이한테 막 이제 푸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인지를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시기 전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는 이제 다들 하니까 하는 이유가 많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더 성행하는 것도 있고. 저는 수학 이제 추천이라고 했을 때는 공부가 가성비가 좋죠. 수학 집에서 붙잡고 하지 마시고, 타고난 게 수학 영재여서 안 배워도 스스로 막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수학이랑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어릴 때 해놓으면 자신감도 있고 나중에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괜히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그리고 붙잡고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수학.
무조건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체육 같은 거는 차라리 그러면 나가서 놀아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수학같이 딱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부모님이 자꾸 하지 마시고 사교육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뛰어나가 노는 거는 그냥 놀이터 가도 돼요. 맞아요. 근데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지. 공부를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빠 그래놓고는 화를 엄청 내요. 나중에 못하면은, 애가 못하면 막 아우 너 이것도 모르냐고 막 아빠가 화 엄청 내요.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거 비추천 너무 많은데? 말했듯이 시간을 사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거를 해서 배워서 좋은 아이한테 교육적인 효과 이런 의미로 사교육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게요. 수영이나 뭐 영어 같은 건데 아이가 영어를 이제 편안하게 느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거 빼면 전부 다. 사실은 굳이 제가 아까 수학 같은 건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학 막 본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고, 미취학이나 저학년 친구들 있죠. 막 학업으로 당장 학교에서 막 공부하는 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디까지 사교육을 해야 될까요? 단골 질문이거든요. 뭐가 불필요한가요? 수영, 그다음에 영어, 요거 빼고는 저는 전부 다. 저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시간을 대신하는 거지 그거에서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다 필요가 없다. 근데 어릴 때 이제 수영 같은 거는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물놀이를 하건 생존이고 너무 필요한 거고 어릴 때 안 하면은 또 언제 배우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좀 어릴 때 너무 안 해놓으면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를 쓰니까 그리고 저항이 심해지니까 그 두 개 빼고는 다른 걸 막. 근데 이거는 제가 사는 이런 학군지 부모님들도 좀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막 어린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좀 키우고 난 중등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고학년 이상은 달라지는데요.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추가로 한다면 논술, 그다음에 취미 활동 하나 정도? 하나!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중에 예체능 하나.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서 부모님이 엄청 욕심내요. 체육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음악도 악기도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영수 하나씩.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닌지 그거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취미로 아이한테 뭘 시키고 싶으셨으면 저학년 때 그러니까 지켜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켜보면서. 필수는 아닌데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저학년 때 이것저것 경험을 그러니까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좀 지속적인 취미로 가져갈지를 중고학년 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4학년인데 막 시작한다? 그 아이가 취미로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학습이로 느끼죠. 부담스러워. 부모님은 왜냐면 얘기 들어도 내 주변에 한두 명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답답하거든요. 그걸로 정말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을 봤고 제가 학부모로서도 학군지에서 학부모님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도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 제자들은 지금 다 컸잖아요. 전체 종합했을 때 이 정도는 가이드를 드릴 수 있다. 일단 정답은 없어요. 부모님이랑 아이가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괜찮거든요. 근데 막 하나를 막 죽을 때까지 이걸 어떻게든 막 끝까지 해야 돼 이런 것도 너무 부담일 수 있으니까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보시고 너무 안 맞고 하면 가벼운 마음은 또 그만두셔도 괜찮다. 근데 아이한테 너무 이랬다 저랬다를 하게 만드시지는 않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듣는 거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단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들어도 어차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듣고 싶어해요. 맞아요. 일단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결국에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대로 못해요. 부모님들 다.